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혁신도시 열린 플랫폼을 비롯한 주민 단체들이 연합해서 지방선거 출마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역 이슈나 출마 예정자의 대표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천부시장과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이재명 선대위 미래재단장을 맡고 계신 김병주 시장 출마 예정자를 모시고 세 번째 토크 콘서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병주 김병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정표를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열린 플랫폼의 윤기한 운영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보조 패널로 두 분 모셨습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포럼 조진상 운영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방 입대기의 정기현 동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병주 시장 출마 예정자 공직을 그만두고 시장 출마를 결심하셨는데요. 출마의 배경이라고 할까, 시장 출마 배경과 동기, 각오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사회자님께서 이병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병주 이름을 가지신 분은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옛날에 TV에 오가피주 선전도 나오시고, 저는 김병주입니다. 이 출마의 변,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고향이 나주여서 TV나 또 신문에서 나주 이야기가 나오면은 늘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그 나주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보다는 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구나, 시조직이. 그래서 이제는 행정 조직을 알고 공무원 조직을 알고 예산을 아는 행정 전문가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충분한 자질이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일자리 본부장으로 보직을 받을 때 광주일보에서 저의 짧은 인사평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추진력이 있다. 상하 간에 소통을 한다. 그리고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조직을 자극해서 성과를 내는 능력이 있다. 상당히 극찬인데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나주시장, 12만 나주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되는 거에서 한 85점짜리는 되겠구나.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제가 가진 긍정의 에너지 그리고 뚝심으로 채워나간다면은 시장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성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제라고 할까요? 나주 지방행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잡으셨는데 토론 범위가 다소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되신다면 나주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나주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1000년 이상 된 도시고, 또 나주시청 앞에 보면 2000년 시간여행 도시 나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 목사골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 강력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주는 그 어떤 역사 문화 자원이 많구나라는 느낌도 있지만 상당히 좀 고루하고 정체되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까지 나주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좀 현대적인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좀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바꿔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경제는 기본입니다. 누구나 시장이 되면은 시민들의 먹거리 걱정하고 이거 해야 되고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문제, 이것도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요즘 일자리 창출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래서 기존에 가진 우리 나주가 갖고 있는 자원인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좀 더 이렇게 알차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단적인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에 담양군의 관광객이 400만 명이었는데 저희 나주시가 17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않습니까? 이걸 꿰어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관광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만은 오늘 뭐 짧게 소개를 드린다면은 나주호 다 아실 겁니다. 다도댐 거기를 익스트림 스포츠가 가능하도록 하고 동강에 늘어지 한반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만 평 정도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그 정도보다는 좀 더 크게 확장을 해서 다양한 시설들을 넣고 싶고요. 제가 도에 있을 때 유치원가 있는 공산면에 주몽 테마파크가 다들 아시죠? 거기는 이제 도에서 남도 의병공원으로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인데요. 왜 이걸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난 관군이 아닌 의병이 절반이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추모하는 시설이 없어서 이제 현대식으로 좋게 짓을 생각이고요. 여기 영산포 앞에 가면 그 영산강 저류지가 60만 평 있습니다. 그것도 참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거는 돈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박 골프장도 좀 늘리고 지금 현재 뭐 야구장만 사면 있는데 더 늘리고 드론도 좀 날리고 또 세시 풍속 있지 않습니까? 정월 돼버리면은 이렇게 쥐불놀이도 좀 거기서 좀 하고 상당히 나주가 가진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데 못 쓰고 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주로 관광 쪽이 네네. 저기 오늘 주제가 나주시 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그거잖아요. 네네. 우리 이제 김병주 예비 후보자요. 상당히 경험도 많으시고 또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경험이 많으실 텐데 나주시 공무원들이 있다. 네. 이 시장에 계신다는 것은 나주시 공무원을 이제 통과하는 좀 사령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주시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수준이랄지 아니면 역량이랄지 또 통영도랄지 이런 면에서 다른 거 어떻게 했을 때 시군의 이 선거에 있어서는 공무원들한테 등을 돌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을 무참히 이렇게 하는 것은 멀미하자 죽을 것 같고요. 정확히 진단을 하면은 최근에 신규로 들어온 공직자들은 저보다 또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보다 훨씬 정보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보고 유튜브로 숙달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창의성이 있고 또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다. 근데 나주시 공무원 10년 안 된 공무원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들을 이끌어낸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될 걸로 보는데 이제 공무원 조직도 그렇습니다. 이제 막 들어오신 분하고 이제 퇴직하실 분하고 한 30년 이렇게 세대 차가 좀 납니다. 문화도 틀리고 그래서 좀 시스템이 지금은 조금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조직을 제가 가서 학습 조직으로 변화시켜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나주시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평가를 자제하시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네. 저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나주시 공무원 조직 네. 청렴하지 못하다. 네. 그걸 넘어서 그야말로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다. 네. 두 번째 시민들에 대한 봉사 정신이 부족하다. 네. 이것도 이제 크게 압축해보는. 네네. 이제 시장님 되시면은 이런 이제 조직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조직을 바꿔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바꾸겠습니까? 공무원 조직이 청렴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선에서 조금 물이 흐려지면 전체
그 1%도 안 되시는 분들의 그 약간 삑살이 나는 것이 허점이 전체 공무원을 욕보이고 있다. 그 청렴도 평가에서 나주시가 이제 좀 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데 청렴도 그게 평가는 매년 합니다. 그래서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직 시스템이 조금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고 시민의 목소리를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조직은 좀 쇄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 내정자분께서는 아래는 그렇지 않은데 최상층부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시는 거죠? 최상층부의 문제는 공무원은 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전체로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부가 좀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행정쇄신을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원장께서 서울대 행정대학의 박동석 교수님이었는데 네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조직은 수레다 수레. 수레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못한다. 앞에서 끌든지 뒤에서 밀든지 시장님이 되시면 앞에서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끄는 것만 가지고 부족할 거거든요.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공무원 조직을 이렇게 바꾸려고 했을 때 힘이 붙일 수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시민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래서 미는 또 네. 그런 또 장치도 필요할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시민들하고 공무원 조직하고 소통하게 하면서 공무원 조직 스스로가 시민들의 어떤 그 요구 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 같은 걸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제 그 피드백 환류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은 인사가 전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승진이 되어야 월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후생복지는 전국적으로 비슷하고요. 어쨌든 승진이 되면 권한도 커지고 월급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빨리 승진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승진 그 과정, 인사 행정이 공정하지 않으면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그건 이제 공무원들만 아는 그런 건데요. 예, 저하고 같이 교수님하고 동료예요. 옆에 계장님. 근데 이제 승진하셨어. 승진하시고 다른 부서로 가면은 이제 그나마 괜찮은데 또 어쩔 때는 상관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옆에 동료로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과장님이 되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부하 직원이 위로 올라옵니다. 자기 위로. 그거는 공무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살펴내고 싶은. 그래서 인사행정의 공정성은 아무리 세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조직은 시장이 인사를 똑바로 하는구나 라는 신뢰를 주기만 하면 모두 다 열심히 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3부에 3부 들어가기 전에 네. 여기 시청자분들이 의견을 좀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하나는 칭찬인데 거기 여기 나주 주민이 순천에 갔더니 순천 김병주 순천 부시장님 때문에 자기들을 너무 반겨줬다. 네. 그런 이제 칭찬도 있고요. 담양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 나주곰탕 먹는 거 빼고는 10분 만에 관광 끝. 그래서 너무 좀 안쓰럽다. 관광을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격려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방금 나주시는 그 청렴도에서 상당히 거기 낮다. 네.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만약에 시장님이 되신다면 이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법안이 혹시 있으세요? 청렴한 도시는 그 조직 내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총무과장 그리고 회계과장 그리고 감사 담당관 이 세 분의 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인사를 공정하게 똑바로 하셔야 내부 청렴도가 올라가고 회계과장님은 각종 공사를 계약하실 때 특정인이라든가 특정 지역 부류에 편중되지 않게 지역에 있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는 일을 하면 외부 청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담당 관계에서는 사전에 공무원들이 법규를 몰라서 사고를 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 예방 교육을 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감사는 공무원들을 굉장히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세 분들의 노력이 중요하고 전체적으로는 시장이나 구시장 간부들의 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설선수범해야죠. 네. 행정 측면에서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다른 밴드에 보니까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행정 전문가 사이다 공약 부탁드려요. 엄청 솔직하시네요. 공무원 단돌이 좀 잘해주세요. 적폐로 청산해 주시고 청렴도도 향상시켜 주세요. 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방행정의 전문가 이렇게 답습니다. 나주시 지방행정이 무엇인가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윤기한 이제 위원님께서 좀 질문해 주시죠. 네, 떨리는 목소리로 또 출마 예배를 하실 때보다 지금 이제 더 기운찬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3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30년 전에 살고 있는 과거의 내가, 과거의 이병주가 아닌 김병주가 네네. 지금의 김병주에게 어떤 말을 할지, 지금 이렇게 출마 예배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 보고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추상적인 네. 그래서 이제 베르나르 소설 보면 20살짜리, 그다음에 40살짜리, 60살짜리 각각 다른 세 개의 그 인격체 개체인데 결국 자기 자신들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참 대견하구나 우리 병주 많이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과거 30년 전에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내가 시장이다, 군수다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을 못했다 하고 좀 핑계 아닌 핑계로 대시기도 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주시 예산이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열악한 편인지, 또 그리고 열악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좀 이렇게 끌어갖고 올 수 있을지, 진짜 과거에 30년 전에 김병주가 갔을 때 너 정말 잘했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게 할 방법이 있으실까요? 그 직접적인 답보다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인구 5만 도시였는데요. 거기 예산이 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행정은 우리나라 행정하고 틀립니다. 우리나라 행정은 시, 구군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 뭐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주로 그 도시계획 하는 거하고 그 파크 앤 레크레이션, 공원 관리하고 뭐 그런 기능만 도시 안에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도시인데 그 플래닝 하는 분들이 수십 명 있었고, 또 그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한 200명 정도 있어요. 그 조그만한 도시 공원이 아주 많은데 그거에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기능들은 전부 다 바깥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시군이 크고 센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다들 시장군수 많이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기능이 시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이제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인구 28만 5천 명, 3천 명인 여수시가 한 1조 5천억, 순천시가 한 1조 3천억, 나주시는 인구 이제 11만 6천 명이죠. 1조 원 정도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나주시가 이제 혁신도시 안전도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 사업을 조금 많이 갖고 와서 매칭 부분에 조금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어쨌든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한 3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그 경직성 경비들, 뭐 시장이라고 손 못 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집행해야 되는 것들, 그게 한 7천억에서 8천억 되거든요. 실제로 한 20% 정도만 어떻게 이렇게 좀 요들이 있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실 감에 의존하는 행정보다 또 전례답습적인 행정보다는 정확히 실제 데이터를 측정해보고 거기에
최선의 솔루션을 찾는 그런 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할 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좀 더 이렇게 우리 시민 편이구나 네. 그런 체감하는 그런 행정 이런 네. 부분들도 서비스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행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행정 서비스 질 네. 어떻게 높이면 좋겠다 하는 보관이 있으실까요? 보관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그걸 원합니다. 제가 1998년도에 삼포 면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 면에 1년에 한 4억 정도가 내려왔어요. 사업비로. 그러면은 이제 뭐 한 절반은 면장 사업비, 또 나머지는 시의원 사업비 이렇게 이제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그 예산 가지고 그 이장님들이 모여서 각 동네마다 그 자기 동네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장 단장님이 조율도 하고 그래서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뭐 농로 포장도 하고 옹벽 치는 것도 하고 뭐 쓰레기 뭐 처리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 말씀 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각 면에 있는 사업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다. 네. 무슨 문제가 생겨도 면장이나 동장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시로 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뭐 꼭 옛날 방식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 일선 야전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면장, 동장이 작은 주민들 민원은 시청에 가고 예산 세워가지고 다음에 이거 안 됩니다. 즉시 뭐 3일 내로 처리가 되어야 주민들이 그 정말 시가 행정을 잘하고 있구나 그걸 피부로 체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의 그 직권으로 쓸 수 있는 재량 사업비를 충분히 좀 늘릴 생각입니다. 이게 그 나주 있잖아요. 시장 이제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은 팔도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나주시는 계속 끝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첨단, 스마트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네. 좀만 나가면은 농촌에서는 빈집들이 많잖아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면서 또 그야말로 스마트한 이제 미래의 또 먹거리가 창출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나주를 대표하는 시장님이시잖아요. 네. 물론 행정 조직을 잡는 것은 기본이고 변하는 나주의 대표자로서 그야말로 뭔가 이 나주 시민들에게 뭔가를 씹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자긍심. 네. 나주 시민으로서 금지이거든요. 제가 이제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오면서 이제 7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기대가 이렇게 실망으로 변하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절망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주에 대한 이제 싫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싫어 나주가 떠나는 사람도 많고 나주가 미운 거예요. 나주에 대한 존엄심도 없어지고 저는 그래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나주 그 자긍심 이걸 어떻게 못 살릴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후보자님께서 시장님 되시면은 뭐 행정을 행정 직원들 잡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나주를 정말로 시민 하나하나가 나주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그러면서 후손들이 참 좋은 곳을 살고 있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느 도시에 살면서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은 거죠. 제가 이제 순천 불시장하면서 1년 반 순천에 살았는데 인근 지역 분들이 순천에 사시면서 저녁에는 선천으로 돌아오고 직장은 뭐 인근 시근에 가는 그런 걸 봤는데 거기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옛날에 있을 겁니다. 이제 좀 발상을 깬 거예요. 그냥 도서관 그러면 책상, 의자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거기 이제 누워서도 책 볼 수 있고 지금은 뭐 별 컨셉이 아니지만 그때 처음 나올 때는 그렇게 했는데 순천에 가면 또뭐 기적의 놀이터 이거 있어요. 놀이터는 뭐 미끄럼틀, 시소 이렇게 전국적으로 균일화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놀이터에 무엇을 넣어야 될 것인지를 초등학생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놀이터를 짓습니다. 하나도 안 다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기본적으로 부자하기 때문에 안 다쳐요. 하여튼 좀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나주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려면 일단은 불편하진 않아야겠죠.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아까 이제 읍면동장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지금 혁신도시의 그 16개 공공기관들이 전부 다 국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주가 국제도시로 이제 사실 진작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죠. 국제도시로 나아가고 또 한정공대 활성화되면 외국 교수들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컨벤션도 하고 그러면 그 외국 사람들 오면 그 나중에 어디 놀러 갈 때도 가볼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관광지도 만들고 먹거리도 좀 세련되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건 제 욕심인데요. 말씀드리면은 포용하는 나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나주시 대표로서 이 나주에 있는 외국 사람들 다 포용하는 나주. 네. 그다음에 소통하는 나주.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홍보 소통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술을 잘 마시는 편은 아니지만 좀 마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데 술을 마시면서 소통도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들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 정기현 대표님. 제가 이제 시청자 질문하기 전에 원래 제가 따로 질문 하나 할 게 있었는데 네. 그걸 먼저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공공기관하고 지금 많이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고 또 이제 납시가 있는데 이게 좀 각기 따로 놓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서로 synergy 낼 수 있는 어떤 좀 방안들 네. 이렇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그거 다 같아요. 볼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시청자 사전에 받은 시청자 질문으로 예.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공무원 출신들은 예민한 지역 이슈에 대해서 처방을 좀 미루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내정자께서는 현재 나주 혁신도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 네. 도형 특혜 문제 등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혹시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들은 보통 이제 7급, 8급 공무원들이 기한을 하고 또 6급 대장님들이 뭐 최초의 결제를 하고 또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과장선에서 전결로 끝나는 게 많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뭐 SRF 또 악취 그런 것들이 그 과장선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그 환경 문제는 지금 현대 시대에 가장 예민한 이슈입니다. 그런 특정 그 파트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장까지 결제를 받도록 제가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 예를 들면 뭐 대형 도서관을 짓는다. 그거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과 관련된 거는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그 갈등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문제. 그래서 그런 행정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을 사전에 미연에 예비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기 내정자님께서 여러 현안이 있으면 과장선에서 끝나고 상층부에게 보고가 되지 않는 행정 시스템 그 문제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1년 반 동안 부위험 특혜 문제 네. 주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아파트 짓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지을 때 거기에 천문학적 이익이 예상이 되니 그 중에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게 하자. 그러면 기업도 이익이고 지역도 이익이고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밀, 학교의 과밀이라든지 공공시설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해 줄 수 있지 않는가. 네. 그러면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이나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사안도 말하자면
과장선에서 다 모든 게 끝나고 윗선은 보고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 네,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은 동향 보고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공기업 제도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에게 좀 과도하다 싶은 학회가 가는 것은 지금은 투명한 사회지 않습니까?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청렴해지고 청렴해져야 국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나주시가 국제화된 도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25년 공무원 그 재직 기간 동안에 기억에 그 남는 가장 그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만 좀 뽑아주시겠습니까? 제가 3년 반 남은 공직을 이제 박차고 나주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했는데요. 뭐 25년 동안 생각나는 것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 그 기본 태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20개 정도 보직을 거쳤어요. 1년 뭐 한 것도 있고 1년 반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자리에 가면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업무를 할 때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그거는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최근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순천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여수가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수 밤바다 이거 하면서 1,500만 명이 간 거예요. 그런데 순천은 800만, 그전에는 400만이었는데 국가정원 만들어가지고 800만 정도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1,000만 한번 넘어보자. 시장님이 그래서 2019년도에 1,000만 관광객 유치를 했는데 그때 선정. 네, 제가 이제 막 갔을 때 했죠. 그래서 그건 부시장이 좀 알아서 책임지고 해주시죠. 그래서 책임지고 하기는 했는데 가을에 태풍이 7번이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했는데 어쨌든 1,016만 명 달성을 했습니다. 뭐 대형 이벤트도 하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코로나가 안 왔습니다. 코로나는 2020년에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순천시에서 이제 국제정원박람회를 했는데 외국의 유명 도시들은 10년에 한 번씩 박람회를 하면서 도시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2023 국제정원박람회 제가 이제 직원들과 같이 기획도 하고 예산도 짜놓고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순천에 또 행사가 있을 것 같고요. 국비는 해마다 한두 건씩 이렇게 해서 뭐 다 하면 뭐 2, 3천억 정도 했을 것 같고 제가 관광문화체육국장일 때 아까 말씀드린 이건 내가 도비로 하는 건데요. 남도 의병 박물관 03년에 들어가서는 거 그거 이제 사실 고성이라든가 장흥이라든가 막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나주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공정하게 했습니다. 공정하게 했는데 나주가 조금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걸 받고 그 박물관을 하려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 타당성 검사를 받는데 보통 삼수합니다. 2번 떨어지고. 근데 이제 제가 나주시장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 해놓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 봄에 통과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겠지만 네, 1분 이내로 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제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앞전에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것이 사회 시대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저는 청렴 도시를 만들어서 나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또 국제 도시로 가는 발판을 만들겠다. 그리고 시민과 기업에게 봉사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소명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는
공정한 승진 시스템을 통해서 일하는 조직 분위기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나주가 하고 있는 에너지 수도, 에너지밸리, 한정공대 이런 것들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지금 올해 그 일부 예산이 반영된 초강력 레이저센터 기왕에 정해진 것들은 반드시 나주에 유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꿈꾸고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표적인 관광지 만들어서 나주다운 나주, 멋진 나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열린 플랫폼 벤치에 34명이 온라인으로 시청 중이고요.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따지면 더 많을 텐데 친근한 아저씨 같다. 유머와 이트는 언제 보여주냐. 많이 참는 것 같다. 든든한 병주 뭐 등등 의문성 발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능력을 보여주세요. 거기 대통령은 이재명, 나주시장은 김병주, 그리고 소통에 진심이 묻어나오시네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그런 말도 있고 격려도 있고 그러시네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말씀 이제 듣는 가운데 뭐 추진력, 그다음에 소통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아주 좋은 성과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김병주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모시고 나주시 지방자치 행정 실태를 알아보고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